예, 오늘 말씀드릴 사연은 어떤 부동산 투자업을 하시는 분이 어디에 이제 건물을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데, 하려면 용도 변경 허가가 필요하고 뭐 공무원과 나이가 친한데 이분한테 성의를 표시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그쪽에 뇌물이죠. 뇌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가셨는데 뇌물로 공여도 하지 않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지도 않아서 사기 횡령으로 고소하겠다, 뇌물 주려고 돈 준 거지 않았냐 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기 횡령으로 고소할 수 없냐, 이런 문의가 오셨어요. 굉장히 재밌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민법에 정해져 있어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불법적인 원인을 이유로 해서 내가 돈을 건넨 경우에는 뭐 그걸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하는 민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뇌물로 전달해주라 하면서 돈을 준 것도 돈을 준 원인 자체가 불법적인 이유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를 하나 드리면 제가 성매매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자기가 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그분한테 돈을 줬는데 그 여자분이 뭐 갑자기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성매매를 못했으니까 그 돈을 돌려줘 하는 소송을 내가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재판정에 가서 판사님, 저 성매매 하려고 돈을 줬는데 성매매에 실패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를 원해요 하면 판사님이 그러시구나 하면서 돈을 돌려주세요 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판사가 불법적인 일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사안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주긴 줬는데 이거 뇌물로 전달해줘 하고 나서는 돈을 건네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하냐 하면 불가능해요. 이건 뇌물을 전달해 달라고 준 거였는데 그걸 돌려달라고 하는 거를 민사재판부에서 그걸 인용해버리면 나라가 뇌물을 보호해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된다는 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건 민사적인 문제인데, 그럼 과연 이게 형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예를 통해서 이 여자가 사기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기와 횡령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갈려 있어요. 일단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뭐 사람을 기망해서 뭐 돈을 편취하고 이런 거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해도 일단 사람을 기망해서 돈을 편취했으면 이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사기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 태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물로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만약에 받아서 본인이 딴 데 썼다 하면 이건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횡령에 대해서는 판례가 달라요. 횡령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원인을 통해서 돈을 받은 경우에 그 돈의 소유권은 이 사람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있으니까 그걸 본인이 마음껏 사용했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법적인 원인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해도 그게 사기는 될 수 있어도 횡령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번 사건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건축 허가를 위해서 어떤 공무원에게 돈을 이제 성의를 보이면 뭐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할 당시에 이 말이 실현이 가능한 거였는지 아닌 거였는지 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서 내가 뇌물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돈을 받은 거면 이건 사기죄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분이 실제로 뭐 이 공무원과 연줄이 닿아 있고 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실제로 뭐 이거를 뇌물로 전달해줄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 하면 사기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는 그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쓴 거를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을 뿐인데, 횡령은 안 된다는 게 판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 뇌물을 전달해 주겠다고 한 이분이 과연 좀 실제로 인맥이 좀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던 분이라면 횡령을 고소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이 듣보잡이라고 해죠. 아무 뭐 연줄도 없고 전혀 뇌물로 전달해 줄 의사도 없이 그냥 냅다 속여서 돈을 받은 거면 이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단. 근데 더 중요한 건 뭐 이렇게 용도 변경하려면 뇌물을 줘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 본인이 휘말려서 돈을 주셨다는 거에 사실 거기에 더 문제가 크게 있는 거죠,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사기로 고소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저는 불법 원인 급여가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줄 때 그 돈을 건네는 목적이 되게 불법적인 원인이다 하면 이 돈은 영원히 바이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어떤 여자분에게 성매매 대가로 돈을 건넸다. 이건 성매매를 실제로 못했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어요. 혹은 내가 어떤 도박장에다가 도박 자금으로 뭐 돈을 건넸다. 근데 뭐 칩을 못 받았다. 뭐 돈을 내놔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건. 극단적인 예로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살인 청부업자한테 뭐 돈을 건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을 안 해줬으니까 너는 채무 불이행이니까 원래 받았던 돈을 돌려달라 하는 소송이 불가능한 거죠. 그 소장에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분에게 살인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세요 하는 소송을 당연히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돈을. 내가 어떤 돈을 건넬 때 그게 불법적인 원인으로 간다는 거 본인이 직감적으로 알면 그 돈을 법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보호받을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본인이 어떻게 완력이나 주먹을 동원해서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나라, 국가, 뭐 사법부에서는 그 돈을 절대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한다. 이런 걸 좀 잘 알아두셨으면 해요.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